자, 개념 79번 부등식의 성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 사실 부등호에 대한 성질만 좀 공부를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스럽게 더 공부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부등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처음에는 부등식이 뭐냐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부등식은 뭐냐면, 자, 네 가지 부등호를 이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 비교를 하는 식, 요거를 이제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자, 네 가지 부등호 뭐 있어? 네 가지 부등호 뭐 있지? 크다 있고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 네 개를 말하는 거겠지? 저 네 가지의 부등호를 이용해서 수나 또는 식의 대소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을 우린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괜찮죠? 자, 우리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한번 볼까? 요런 거 있지? A보다 B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녀석 이런 것들 있잖아. A하고 B가 더 큰데 A에다가 똑같은 식을 혹은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할 때,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B를 써야죠. 자, 이렇게 더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뺄 때 A-C, 자, B-C. 그 다음 곱할 때 A 곱하기 C, B 곱하기 C. 그리고 나눌 때 A 나누기 B, 그 다음에 A 나누기 C죠. C, 그 다음에 B 나누기 C.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우리 여기서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하거나 뺄 때는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A보다 B가 더 큰데, 원래 더 큰 녀석인데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혹은 뺀다고 해서 더 큰 녀석이 작아지진 않을 테니까, 그죠? 이 유지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곱하거나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부등호의 방향을 딱히 어느 쪽이라고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얘를 정할 수가 없는 이유, 그렇지, C의 뭐 때문이다? 부호 때문이죠. C의 부호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자, 2보다는 3이 더 크다, 그죠? 근데 양쪽에다 뭐 가장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절대값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더 크지만 부호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이쪽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음수가 곱해질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곱해진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인데 얘를 가지고 분명히 출제자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린다 이거야. 그래서 잘 챙겨 두셔야 되는데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수, 여기에 곱하기 C, 곱하기 C, 나누기 C, 나누기 C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누구의? 그 나누어지는 녀석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그죠? 이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반대로 바뀌기도 한다. 언제 그렇다? 저 부호가 나눠지거나 곱해지는 녀석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리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요것만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첫 번째, 0보다는 A분의 B가 크고 A분의 B보다는 1이 더 크다 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다. 자, 문제에서 알려준 자료부터 벌써 우리한테 함정을 파고 있는 거지. 지금 얘 보면 우리 이거 성급하게 가면 어떻게 간다고? 그냥 A 다 곱해버리죠. A 곱하면 얘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쪽은 B가 되고, 이쪽은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인 거야? 언제? 그냥 A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뭐야?
여기서 A가 음수일 때 말하는, 양수일 때 말하는 거지. 양수일 때, 그죠? 근데 이것만 해주면 안 되잖아. 우린 늘 챙겨줘야 된다고.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0은 0 그대로고, 곱했으니까 어쨌든 B는 B고, 얘도 A겠지만,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괜찮아? 이 두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자, 첫 번째부터 1번부터 한번 뭔지 보도록 하자. 자, B보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B보다 A가 더 큰 건 이 케이스만 해당하는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안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자, B분의 A하고 A분의 B하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네. 자, 이렇게. 근데 얘도 한번 보세요. 얘도 한번 보세요. 쌤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양쪽에 우리 뭐 곱하고 싶어? AB 곱하고 싶잖아, AB. AB 곱하고 싶잖아, AB. AB 곱하면은 여기 없어질 테니까. 그런데 AB를 곱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부등식에 뭔가가 곱해질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줘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곱해서 양수가 되는지 곱해서 음수가 되는지는 요 녀석이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보니까 어때? A가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 A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고 작으니까 둘 다 음수. 어차피 A하고 B는 부호는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호는 같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된다?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가. 괜찮죠? 자,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양쪽 딱 곱해보지 뭐. 자, 곱하면 AB 곱하면 얘는 뭐가 되고? A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렇지, 약분되니까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양수가 곱해졌으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A 제곱보다 B 제곱이 늘 크단 얘기인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어때? 양수일 때는 B보다 A가 더 크니까 제곱하면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지, A가. 제곱했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너도 안 된다. 자, 3번도 한번 보자. 자,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분의 1 하고 A분의 1 하고 누가 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얘도, 자, 우리 여기서 정리 하나 하고 가자. 정리 하나 하고 가자. 뭐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실수 엄청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이 역수 구조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실수 많이 해. A보다 B가 더 크다. A보다 B가 더 크다. 근데 A하고 B를 둘 다 역수를 해서 얘를 A분의 1로 만들고 얘를 B분의 1로 만들면 역수를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 A보다 B가 더 크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인데 실제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2보다 3이 더 커. 그래서 뒤집어 봤어.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더 커. 쌤, 2분의 1이 더 큰 거 맞는데요? 맞지? 이건 맞지. 또 해볼까? 또 해볼까? 또 해볼까? 뭐 해볼 거냐면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이번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얘가. 그래서 얘가 더 커. 뒤집어 봐. 뒤집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돼. 쌤, 이번에도 맞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절대값이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음수의 입장에서는 더 큰 거 맞는데요? 맞지, 이것도 맞지.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보자고. 마이너스 3보다 3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럼 한번 뒤집어 봐.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이지.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언제 되는 거다? A하고 B의 뭐가 같을 때. 그렇지. 부호가 같을 때만 되는 거야. 얘처럼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정리해줬어요. 자, 그럼 얘 보자.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더 크다.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더 크다. 두 가지 다 해줘야지. 두 가지 다 해보자. 자, B보다 A가 더 큰 경우 해볼게. B보다 A가 더 커.
역수를 취했어. 역수를 취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분의 1이 되고 A분의 1이 돼. 근데 지금 둘 다 뭐야? 양수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도 돼. 근데 이미 또 안 됐네. 그치? 3번은 그냥 아웃. 됐죠? 자, 4번 바로 가죠. 4번. 자,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꼬시고 있잖아. 이게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싶다고. 막 나누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눌 때는 뭘 챙긴다고? 부호를 챙긴다고. B가 양수인지 B가 음수인지 모른다고 지금. 그럼 B가 만약에 양수야. 양수면 그냥 약분해서 A보다 B가 더 크다 해도 돼. 그러나 B가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요. 그럼 해보자. B가 양수인 케이스가 여기지 지금 여기. B가 양수인 케이스에서는 B가 커, A가 커. A가 더 크죠. A 틀렸네 벌써 여기서부터. 그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지금 안 된다. 4번 틀렸습니다. 자, 됐어. 이제 답이 5번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우리. 자, 5번 봅시다. 5번 보니까 A, B하고 더 크다 누가? A 제곱이. 자, 똑같은 형태의 모양인데 요것도 나눠줘야 되겠지? 나눠주자. 어떻게? A가 양수인 거부터.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약분이 탁탁 돼서 B보다 누가? A가 더 크다이고,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럼 약분은 되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돼야 하는데, 저 찾아볼까요? 찾아보니까,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크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B가 더 크다. 맞네요. 그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A가 더 크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B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되게 귀찮지.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는 게. 그죠? 되게 귀찮은 형태의 문제인데, 귀찮은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수한다고. 어려워서 절대 안 틀려, 이런 거.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보면 이제 시간의 압박을 받잖아, 니네가. 그죠?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는 거지. 실수를 할 만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지우고 2번 문제 또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는 보니까 뭔가 부등식을 주고 두 개를 연산해가지고 뭔가 범위를 찾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부터 y는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여기서 우리 또 정리를 좀 하자고요. 정리를 좀 하자고. 부등식의 사칙 연산. 자, 부등식의 사칙 연산에서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런 거 봐봐.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있다.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c에서부터 d까지 있다. 근데 이 두 녀석을 우리가 연산할 거다. 어떤 연산할지 몰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연산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 그 연산을 쌤이 별로 정의할게요. 저 별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과연 x 별 y는 어떤 범위의 값을 갖게 될 거냐인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어떤 뭐 학원이나 뭐 어디든 설명을 해 주실 때 더할 때는 똑바로 하고 뺄 때는 지그재그로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연산으로 하시다가 꼭 실수한다. 연산의 결과의 범위를 찾는 건 결국 x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과 y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연산을 했을 때 제일 작게 나오는 최소값을 이쪽에 적는 거고 제일 크게 나오는 최대값을 이쪽에 적는 거야. 그런데 자, 더하기의 경우 봅시다. 더하기의 경우. 만약에 내가 이 연산을 더하기라고 논다면 위에 가질 수 있는 값들과 밑에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더해서 제일 작아지려면 당연히 작은 녀석과 작은 녀석을 더해야만 제일 작은 녀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A 더하기 C가 오겠죠. 큰 녀석은 당연히 큰 놈들끼리 더해야 크겠지. 그래서 B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빼기 볼까? 빼기. 만약에 빼보면 어떻게 돼? 빼보면 당연히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을 뺐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 적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야 결과적으로 제일 큰 값이 될 테니까 여기서 얘를 빼서 여기다 적는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규칙처럼 암기하면 안 되는, 왜 안 되냐면 제곱이 들어가거나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헷갈려. 오히려 더 그게 헷갈린다고. 그리고 실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값을 보고, 아,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값 그리고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서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쌤, 등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 등호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 때 뭐 이것도 또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연산을 하는데 등호가 없고 없으면 없어, 있고 있으면 있어, 있고 없으면 없어. 이거 너무 유치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것도 등호 판정도 그냥 생각해보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여기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뭐 1부터 뭐 할까? 3 할까? 똑같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을 우리가 더한다고 해보자. 이 두 녀석을 더해. 그러면, 어이구야. 여기를 또 x라고 썼네요. y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 x 더하기 y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하고 이 밑에 있는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들을 더했을 때 제일 작게 나오는 애를 해볼 거야. 그럼 당연히 제일 작은 거는 2하고 1을 더한 거 아니겠어? 그죠? 뭐 이렇게 더하든 뭐 어떻게 더하든 간에 제일 작은 건 2하고 1을 더한 3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 2하고 1을 더했다? 근데 x에는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x는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y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면 이 값은 이 x 더하기 y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지. x가 2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더해서 3을 갖겠니?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모를까? 이해가요? 이렇게 등호 판정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지? 이게 무슨 뭐 개념도 아니고 공식도 아닌데 뭘 이걸 외웁니까? 자, 됐어요. 요 정도 개념이면 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쓰고 등호는 말 그대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4x에서 y를 뺐대.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자, x를 4배 하자고. 저기는 x를 4배 하시면 마이너스 4부터 어떻게 돼? 4배 하면 12가 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y를 뺀 거야. y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이고 이걸 뺐다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빼셨다고. 빼면은 당연히 요걸 만족하는 값 중에서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만족하는 값을 빼가지고 제일 작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에 제일 작은 녀석에서 제일 큰 녀석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지 엄청 작아지지.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여기 제일 큰 녀석에서 이쪽에 제일 작은 녀석을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값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럼 12 마이너스 4가 돼서 이쪽은 16이다. 이렇게 찾으란 얘기지. 그래서 1번은, 1번은 맞네요. 됐어? 자, 그럼 제곱 한번 해볼까? 제곱? 두 번째 거. 자,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이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있는 수를 우리가 제곱했다고 해보자. 제곱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제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는 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지? 제곱한 건 무조건 0보다 커. 0보다 큰데 요 사이에 있는 값도 한번 생각해봐.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제곱을 했을 때 제일 커질 수 있는 거.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있다고 쳐보자. 여기에 등호가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 안에 있는 녀석들 다 그 안에 있는 녀석들 제곱한 만큼의 값을 가질 거고, 3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9가 되지. 걔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보다? 9보단 작아야 되겠지. 괜찮죠? 근데 y 한번 볼까? y. 지금 y가 어땠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에 2까지야. 2까지. 자, 제곱을 해봐. 이것도 만약 여기에
등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y도 마찬가지다. y도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단 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물론 0일 수도 있어. 왜냐면 요 안에 0이 들어갔었고 요 안에도 0이 들어있으니까 이쪽엔 등호가 있어도 돼.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최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최대가. 얘들아,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참 잘못하는 것이 여기에 2가 있으니까 그냥 4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안에 있는 값은 그냥 정수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정수로 적어만 봐도 2가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마1이 있고 마2가 있고 마3이 있고 마4가 있단 말이야. 만약 등호가 들어갔을 경우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제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일 큰 게 4야? 아니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 16 나오잖아. 그렇지. 16보다 작은 거지. 자, 이렇게 뭔가를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두 녀석을 뭐하라 했어?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두 녀석을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녀석에서 밑에 있는 녀석을 더했어.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얼마예요? 당연히 0에서 0을 더하겠지. 0에서 0을 더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더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0 된다고. 0. 됐어? 이쪽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25가 된다고. 25. 됐습니까? 그럼 얘는 0에서부터 25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2번 뭐라고 돼 있어? 5부터 25라고 돼 있네. 일단 5부터 25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 일단 2번 답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계속 한번 가볼게. 자, 3번. 자, 3번을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y-a.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y-x.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고 곱하기 한번 해보자. 우리는 4번. 4번 곱하기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 3까지 있고 y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y 2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녀석을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최소를 적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했어. 두 개 곱해보자. 자,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작은 값은 어떻게 곱해야 나와? 제일 작은 값은 여기 3에서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할 때가 제일 작은 값 아닌가? 그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런 거 찾는 거야. 막 이렇게 곱해갖고 4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렇죠? 제일 큰 건 어때? 제일 큰 거. 제일 큰 건 그럼 이렇게 하나? 아니야. 곱했을 때 제일 큰 거 찾는 거니까 3에서 2를 곱했을 때가 제일 크죠. 이렇게 적는 거지. 이해 갔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자, 보니까 어때? 얘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아, 이것도 잘못됐네. 4번도 틀렸다. 자, 정답이 두 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5번 보죠. 자, 5번은 보니까 1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6-2y분의 1 그리고 이쪽엔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비교해주면 되지 뭐. 요거 14하고 여기 6-2y하고 이쪽에 있는 2하고 자,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서 이제 역수를 취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만 한번 보죠. 자, y의 범위가 원래 뭐였어? y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였지? 거기다 지금 몇 배 한 거야? 마이너스 2배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저기다 곱하면 쟤는 8이 될 거고 부등호의 방향 당연히 반대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문제가? 그 다음에 6을 더했잖아. 6을 더하니까 여기 6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얘는 6 더해서 얼마? 14가 되고 얘는 6을 더해서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6-2y의 범위가 14보다 작고 2보다 큰 녀석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다고? 뒤집었잖아. 분의 1로. 그치? 분의 1로 뒤집었고 사실은 요거 우리 뒤집었다고 해서 부동의 방향 팍 바꾸면 되는데 안 돼. 부호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얘는 2부터 14 사이였기 때문에 어쨌든 부호가 양수라는 게 확실하지? 그죠? 그래서 얘는 분의 1, 분의 1, 분의 1로 바꿔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괜찮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4번 하고 아까 우리 골라놨었던 2번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정답이 두 개가 되니까 사실 좀 실수할 만하지.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였으면 과감하게 2번, 4번을 딱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두 개 딱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귀찮지. 하나하나 다 나눠서 이제 생각해주고 또 실수 방지해야 되고 하는데 요런 문제들은 출제자분들께서 그걸 노리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성급하게 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꼼꼼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고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하죠.